이번 영상에서는 급여 자료 입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 카테고리의 근로소득관리에서 실행합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사대보험과 같은 공제금액을 입력하는 메뉴로 여기에 입력된 내용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준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 수부에 반영됩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할 귀속월을 선택하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구분에는 급여, 급여 플러스 상여, 상여, 추급, 추상이 있는데요. 이 중 추급과 추상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가 아닌 추가로 지급할 경우 선택해 입력합니다. 구분을 선택하면 전월 데이터 복사 팝업 창이 실행됩니다. 전월 데이터를 복사할 때 임금 대장의 내용도 복사할 수 있으며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으려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전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려면 얘를 선택합니다. 만약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면서 재계산이 필요하다면 복사 후 재계산을 선택합니다. 복사 후 재계산을 클릭하면 재계산 팝업 창이 나타나고 소득세나 사대보험, 사원정보 등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 귀속으로 입력한 급여 구분의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되었으며 지급일은 전월에 입력한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뒤의 일자로 반영해 줍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사원들의 입사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조회한 귀속월에 해당하는 사원들이 조회되고 사원들의 직급, 감면율, 연말정산 여부를 보여줍니다. 감면율란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더보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설정이 사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만 반영되고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사업장은 감면율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말란은 사원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에 반영되어 있으면 표시되는데요. 연말 탭에 반영되어 있으면 연말입력, 중도 탭에 반영되어 있으면 중도연말로 표시되고 마감된 사원은 영수증 마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란이 표시되어 있는 사원은 급여 자료 입력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해야 한다면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에서 해당 사원을 삭제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수정합니다. 급여 자료 입력 가운데 영역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이 보여지고 각 항목의 금액은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급여 및 공제 항목은 상단 수당 공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하지만 수당 공제 등록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클릭할 수 없다고 표시되는데요. 지금처럼 급여 데이터가 조회된 상태에선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할 수 없고 급여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당 등록 탭을 보면 101번 기본급과 102번 상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수당 추가는 수당명을 입력하면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과세 구분을 과세, 비과세, 감면 중 선택합니다. 과세로 선택하면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선택하면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 등록된 비과세 감면 항목이 조회되며 알맞은 항목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비과세 감면 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과세와 감면을 등록하려면 비과세 감면 항목과 한도를 입력하고 그에 맞는 코드를 넣어야 하는데요. 이는 하단 코드 참고사항을 클릭해 법조문 및 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에서 해당 수당이 매월 지급인지 부정기 지급인지를 설정하며 기본 제공되는 기본급과 상여는 구분이 매월과 부정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항목은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여부를 선택하는데요. 스마트 A10에서는 통상으로 설정된 수당의 합계 금액을 정기 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수당을 등록할 때 구분을 매월로 선택하면 통상 여부를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며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정 항목은 생산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인지를 선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정 여부를 여로 선택할 수 없고 각 수당별 월정액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상여, 추급, 추상은 해당하는 지급 구분을 선택했을 때 이 수당이 조회될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합니다.
상단 산출식 보기는 수당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모든 사원들에게 적용되며 급여명세서를 보낼 때 양식을 급여명세서 근로기준으로 선택하면 해당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이 반영됩니다. 하단의 가족수당 사용 여부는 가족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다르게 지급할 경우 체크하는데요. 체크하면 임금대장의 가족수당 계산 기초사항에 입력한 내용이 급여명세서 근로기준 1번, 2번, 5번 양식에 반영됩니다. 명세서 인쇄 설정 버튼은 급여명세서에 반영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제등록 탭을 보면 501번 국민연금부터 903번 농특세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며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면 공제 항목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제소득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에 대한 정산이라면 반드시 정산 항목으로 선택해야 연말 정산할 때 자동으로 합산되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공제 성격은 무구분으로 선택합니다.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급여, 상여, 추급, 추상에서 어떤 지급 구분의 공제 항목을 보여줄지 선택합니다. 비과세 감면 설정 탭은 비과세 및 감면 한도와 그에 맞는 코드를 등록하는 탭이며 코드까지 설정해야 수당 등록 탭에서 과세 구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선택했을 때 조회됩니다. 지급명세는 코드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지급명세가 제출인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한도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처리되므로 추가 등록할 때는 한도 및 코드를 정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급여 및 공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분을 급여로 조회했기에 급여 및 공제 항목은 수당 및 공제 등록에서 급여란에 동그라미 표시한 항목들이 보여집니다. 수당 및 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수당은 한도가 있었죠. 예를 들어 한 영후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입력하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한도를 초과한 10만 원은 과세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코드를 501 연장근로로 설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인 사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동안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원 등록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더보기에 고용보험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요. 현재는 보수월액 기준이므로 다른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원 등록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과세총액 기준으로 설정하면 과세금액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사원 등록 부양가족 탭에 입력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당 및 공제 등록에서 등록한 산출식은 산출식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원별로 산출식을 다르게 반영하려면 현재 화면에서 수정합니다. 만약 수당 및 공제 등록에 입력한 산출식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수당 공제 등록 산출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산출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조회 구분에 따른 급여 및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월은 귀속월의 지급이 여러 건이더라도 해당 귀속월 총 지급건의 합을 보여주고 현재는 현재 조회한 지급건의 금액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간은 해당 연도로 입력된 급여 자료 입력의 전체 금액을 보여줍니다. 가이드 영역에서는 임금대장과 사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임금대장 기재사항은 근무일수 및 정상, 추가 근무시간, 그리고 통상시급, 가족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인쇄할 때 인쇄 형태를 급여명세서 근로기준으로 선택하면 반영되고 급여명세서를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낼 때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복사 버튼을 클릭해 현재 선택된 사원의 임금대장의 내용을 다른 사원에게 복사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사원 정보에서는 현재 선택된 사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일자의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수당 공제 등록처럼 클릭할 수 없는데요. 지급일자도 급여가 조회된 상태에서는 클릭할 수 없으므로 급여가 조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일자를 클릭합니다.
해당 팝업에선 귀속월별로 급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일자 변경, 복사, 이동 그리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급일자를 변경하려면 지급일자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지급일자를 변경합니다. 복사는 특정 달의 급여 데이터를 다른 달로 복사할 수 있는데요. 2월에 입력된 상여 데이터를 7월 달로 복사하고자 한다면 복사월을 2월과 7월로 선택한 다음 2월 상여를 체크하여 확인을 누르면 7월에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은 복사와 동일하며 다른 달로 급여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삭제는 잘못 입력한 급여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좌측의 귀속월을 체크하고 삭제하면 해당 귀속월로 입력된 모든 지급 내역들이 다 삭제됩니다. 따라서 특정 급여 데이터만 지워야 한다면 우측에서 체크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 급여 자료를 불러옵니다. 재계산 버튼은 과세 비과세 집계가 잘못되었거나 소득세 또는 사대보험 금액을 재계산하고 사원 등록의 정보를 재반영할 때 사용합니다. 지급일자에서 7월로 복사한 상여의 소득세는 2월 상여의 소득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소득세 재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등록에서 부서 또는 직급을 변경했으나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사원 정보 변경을 클릭해 재계산합니다. 참고로 급여 입력 후 사원 등록에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경우에는 소득세 재계산과 사원 정보 변경을 체크해 재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버튼은 해당 귀속월의 급여가 더 이상 수정되지 않기를 원할 때 사용하며 완료된 급여 데이터는 지급일자에서 삭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삭제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해제 버튼으로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급여 명세서를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려면 보낼 직원들을 체크하고 급여 메일 보내기를 클릭하거나 하단 액션바에 급여 메일 보내기 또는 더보기에 이메일을 클릭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란에는 사원 등록에 입력된 이메일 주소가 반영되며 해당 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형태와 전송 메시지, 보안 이메일 확인 방법을 설정하고 보내기를 눌러 메일을 전송합니다. 급여 명세 문자 보내기는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인데요. 좌측 화면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서 보낼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문자로 보낼 때는 예약 전송이 가능하며 하단 급여 명세 문자 보내기를 클릭하면 위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사원들에게 전송됩니다. 다음으로 더보기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표시는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금액 숨기기를 사용으로 선택하고 하단 금액 숨기기 옵션을 설정합니다. 메뉴 실행 조회 시를 금액 숨기기로 설정하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여 조회 시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이며 비밀번호 설정을 클릭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어디에서도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급자 인쇄 표시 여부는 급여가 없는 사원의 인쇄 여부를 선택합니다. 인쇄 옵션은 급여 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의 항목을 어떻게 인쇄할지 설정합니다. 참고로 총인원 합계 인쇄와 정렬 기준 합계 인쇄는 인쇄 형태를 급여 대장으로 했을 때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여로 조회하여 인쇄하고 있는데 제목이 급여 대장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급 구분대로 나오게 하길 원한다면 인쇄 제목 추가 입력 인쇄 옵션을 부로 변경한 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원 등록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 사원을 바로 등록할 경우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의 연말정산한 차감징수세액을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는 1월과 2월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팝업에서 하단 재계산을 클릭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불러와지고 직접 금액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려면 상단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 여부를 반영으로 선택하고 사원들을 체크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면 공제 항목의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항목이 생성되고 금액도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된 연말정산 내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연말정산에서 사원들을 체크하고 하단 적용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적용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신청한 경우 사용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기에 다시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분납 적용에서 분납시작월을 설정하고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연말정산 소득세가 10만 원 초과이면서 사원 등록 공제 등록 탭에서 연말정산 10만 원 초과 납부 분납 신청을 신청으로 설정된 사원이 불러옵니다. 분납할 사원을 체크한 뒤 분납 계산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3개월로 나눈 금액이 1차 분납부터 3차 분납까지 반영됩니다.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1차와 2차 분납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고 3차 분납은 나머지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분납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분납 적용 버튼을 클릭해 연말정산 소득세를 분납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남은 2차와 3차 분납 금액은 다음 지급일자에서 분납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여소득세 산출 내역은 상여 지급 시 계산된 소득세에 대한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 반영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한 사원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원이 퇴사했다고 가정하여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회한 귀속월에 퇴사를 한 사원은 중도퇴사라고 표시되며 더보기에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 반영을 클릭하면 해당 사원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입력해야 할 경우 상세 입력 페이지 이동을 눌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메뉴에서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도 연말정산된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하려면 소득세 반영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되고 연말란에는 중도 입력으로 표시됩니다. 사원급여 정보 반영 여부는 사원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예로 설정하면 급여 최초 입력 시 급여 구분이 연봉이면 월평균 임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기본급으로 반영되고 급여 구분 월급이면 월평균 임금 그대로 기본급에 반영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임금을 수정했거나 기본급의 월평균 임금을 재반영하고자 할 때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더보기 급여 정보 재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데이터는 삭제하고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다른 급여 항목을 입력했다면 삭제됨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내려받기는 현재 조회된 급여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인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로 내려받아지고 내려받아진 엑셀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엑셀 불러오기는 회사에서 엑셀로 작성한 급여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엑셀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파일 열기 창이 나오고 업로드할 엑셀을 선택해 열면 엑셀 업로드 창이 나옵니다. 먼저 1번 엑셀 내역에서 엑셀 제목으로 사용할 부분을 선택하는데 최대 4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셀 제목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엑셀 제목 적용 시 선택된 타이틀 개수와 사원별 라인별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항목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에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라인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2번 엑셀 제목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번 엑셀 제목에서 엑셀 양식의 이름과 위하고에서 사용하는 항목명이 동일하다면 자동으로 매핑되고
매핑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코드 도움받아 반영되어야 하는 정보로 선택해줍니다. 또한 엑셀에 작성된 지급 공제 항목이 급여 자료 입력에는 등록하지 않아 매핑할 항목이 없다면 수당 공제 등록 버튼을 눌러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핑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때 엑셀 파일의 사원 정보와 프로그램의 사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원 코드 연결 팝업이 발생하는데요. 사원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신규 사원이라면 아래 메시지를 참고하여 FE 코드 도움 또는 F7 신규 등록으로 매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합계는 사원 정보와 관련 없기 때문에 바로 변환하겠습니다. 안내 메시지처럼 현재 지급일자의 급여 데이터는 삭제되고 업로드되므로 업로드하기 전 지급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엑셀에 작성된 급여 데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고 소득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면 상단 재계산을 클릭해 재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력은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전체 급여 리스트 중 체크한 월에 대한 급여 대장을 PDF로 한 번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명세서 PDF 개별 변화는 체크한 사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선택한 인쇄 형태에 맞게 PDF 파일로 각각 변환할 때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A10 급여 자료 입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